집에서 참기름 대신 많이 사용되는 맛기름을 만들면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사용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내곡동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예비군 훈련장은 총기 사고에 안전한지 점검해봤습니다.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여에 나서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이 지주회사 출범 4년을 맞아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공격적인 비전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제 서울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불안과 긴장 속에 예비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 실태는 어떤지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격 훈련 전 안내 영상을 보는 예비군들의 표정에 불안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제일 초반에 안심하라고 얘기는 해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조금은 불안은 하죠. 그렇죠. 예, 뭐 만약에 가게 되면 고리가 잘 걸려 있는지 뭐 괜히 한번 확인해 볼 것 같고 사격하다가도 주변에 괜히 한 번 더 돌아볼 것 같고. 며칠 전에 이제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뭐 군에서 뭐 잘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10명이 동시에 사격하는 사선에선 엄격한 통제에 따라 사격이 진행됩니다. 정렬을 해서 사격합니다. 사격 개시! 사고가 난 서울과 달리 현역병이 예비군과 같은 수로 배치돼 안전관리를 맡고 있고 총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틀과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겨주지 않고 이렇게 돌리고 뒤로도 안 빼주고. 54단 31개 예비군 훈련장에서만 매년 24만 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군도 안전 시스템 점검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두고 훈련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불순한 의도를 갖춘 예비군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의 우려 속에 예비군 동대마다 훈련 연기 문의가 이어지는 등 서울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안전하다 뭐 그런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한 채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도 중단기 안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이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정착하는 데 힘을 쓴 공공기관들이 이제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발전과 국가적 사업 확산을 위해 드림로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동서 5축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청 연결도로 조기 건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여유 공간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구축하는 지능형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현대화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추풍령 휴게소에 2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고속도로 역사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도로공사 여자 배구팀이 김천시로 연고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공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계속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구체화됩니다. 경상북도는 12개 공공기관과 공동협력 프로젝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0대 전략과제, 30여 개 단위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혁신도시 협의가 돼 있고 또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오늘 논의합니다. 상당히 진일보된 상태죠. 앞으로의 속도를 많이 가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 분야가 농업처럼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는
무역 이득 공유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FTA 무역 이득 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무역이득 공유제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무역이득 공유제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 이런 것을 지금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런데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이 산업계에서 자율모금을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해 이득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공모사업 같은 방식으로 농업 부분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농업계는 법인세 등으로 FTA 이익금을 환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율모금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사일손 운동을 했잖아요. 농협중앙에 혼자만 하고 있어라. 대기업들이 보기에 좀 홍보 효과만 큰 그런 사업으로만 좀 풀리지 않을까. 농업계가 요구해온 무역이득 공유제는 법제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기금모금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 의무가 사라진 밥살용 쌀을 계속 수입하기로 해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밥살용 수입 쌀은 10,000톤 규모로 오는 9월에서 10월쯤 들어올 예정입니다.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로 수입 의무가 사라졌지만 정부가 미국 등 쌀 수출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하고 쌀 추가 매입으로 인해 안정되고 있는 쌀값이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 변화로 봄철부터 이른 폭염이 자주 찾아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운영하고 있는 폭염특보를 1년 내내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께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스승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소통하며 감동을 나누는 한 교사를 조재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숙사 생활로 가족 만날 시간조차 부족한 고등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선생님 제안으로 부모님들에게 SNS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뒤 스승의 날, 이번에는 어머니들이 역시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들이 아마도 선생님의 아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정수길 선생님은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아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아버지다라고 그냥 처음에 한번 말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 진짜 아버지처럼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도 정체성을 가지라며 한 명 한 명 생일을 챙기고 시험 끝나는 날에는 함께 연극을 보거나 삼겹살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입시에 매몰되기 쉬운 고등학생 시절 늘 강조하는 교훈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입니다. 자칫하면 경쟁자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교실 상황에서 친구들이 아니라. 근데 알고 보면 서로 토닥토닥거리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는 그 시기에 학창시절에 친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꿈이 확실한 친구들은 이 시간들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활동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응원하는,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그런 교사의 모습이 제가 바라는 교사의 모습이고. 1년을 함께한 마지막 날, 잊지 못할 시간을 간직한 아이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았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제34회 스승의 날인 오늘 대구교육청은 기념식을 갖고 마미눈 서포터즈 단장으로 대구 행복교육 공감 분위기를 확산시킨 공로로 경암중학교 이명우 교사에게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는 등 교원 61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오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울진고등학교 서정우 교장에게 옥조근정 훈장을 주는 등 680명의 교직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많은 고깃집에서 비싼 참기름 대신 참기름의 맛과 향이 나는 맛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성분을 넣어 맛기름을 만든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기름을 만드는 한 식품회사 공장입니다. 하지만 이 맛기름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참기름 빛을 내는 목화씨 색소를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왔는데 목화씨 색소를 짜내기 위해 벤젠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만든 맛기름은 전국 80여 거래처에 1,200톤, 38억 원어치가 팔려 나갔습니다. 진짜 참기름이 너무 비싸 식당에서 맛기름을 쓰고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맛기름보다도 단계가 많이 올라가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저희들 35,000원짜리를 쓰는데 보통 시장은 한 17,000원, 16,000원, 15,000원 단계가 이러던데. 실제 이 회사가 만든 제품 13개 중 12개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최대 30배가 넘는 양의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지만 통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벤젠에 대한 검사 항목을 수입 모든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했고, 당연히 이제 이 면실류가 이제 공급은 차단됐고.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회사 대표 5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지주회사 출범 4년을 맞아 공격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0년까지 총 자산을 100조 원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5년 안에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 틀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3조 원인 총 자산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0조 원으로 늘리고 단기 순이익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 만족 1등을 실현하며 진정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그룹 설립 4주년 기념식에서는 올해 초 인수한 생명사를 2020년까지 상위 톱10에 진입시키고 DGB 캐피탈의 자산 규모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점유율이 40%가 넘지만 전국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은행 영업점도 오는 7월 경기도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수도권에도 진출하는 등 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금융지주를 출범시킨 DGB 금융그룹. 지방은행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전국구 금융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달서구에 있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월성동 구석기 유적지와 상인동 고인돌 등 달서구에는 선사 유적들의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기 위한 선사학술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구석기 문화가 처음 출토된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뿌리를 특히 대도시 내에 이런 구석기, 신석기 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대구가 이 중구의 근대로 하고 우리 달서구의 선사시대로로 엮어서 관광 벨트화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달서구에는 유독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각종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학술대회에 이어 내일은 달서구 곳곳에서 선사문화축제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2015 경상북도 가정의 달 기념 행사가 새천년 경북, 가족이 함께 열어가요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칠곡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경북도 내 모범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과 기념식에 이어 사물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많은 가족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개교 68주년을 맞아 개교기념일인 오늘을 자원봉사의 달로 선포하고 경산시와 함께 영남대 1촌마을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 주민들과 일촌을 맺고 이 마을 5가구에 벽지와 장판을 새로 바꿔주고 장수사진을 찍어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제2회 대구시 북구 게이트볼 연합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강북 게이트볼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모두 20개 팀, 1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4개의 코트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제8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영덕 축산항 일원에서 열려 제철 물가자미 요리를 맛볼 수 있고 매운 물회 먹기와 생선회 썰기, 수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11회 영양 산나물 축제도 오늘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리고 예천 한천 문화축제도 오늘 개막한 가운데 사흘 동안 유등 띄우기와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구 사회연구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변혁의 도시 대구, 대구 발전 시대 정신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제보상운동과 228운동, 지방분권운동이 지역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구에서 시작된 이런 운동들이 지역의 시대 정신과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취약한 생산 유통 구조에 FTA까지 겹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북 지역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농업 생산과 유통 전문가, 현지 농업인 등이 패널로 출연해 지역 농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를 방문한 중국인 의료 관광객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화장품 회사가 피부 손상 방지와 피부 재생, 피부 미백 등 피부 미용과 탈모 방지를 주제로 특허 기술과 제품 소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국인 의료 관광객들은 의학적 기능까지 갖춘 화장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정부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이 당장 간 교류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를 겸임하는 것은 맞지 않아 청와대 정무특보를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배정할 때 자신이 예결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혀 경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